디자인, 적재량, 와일드함은 역시 익스플로러.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익스플로러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블랙 색상과 화이트 색상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 첫 번째 영상으로는 블랙 색상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차량은 2017년 4월 등록에 5만 1000km를 주행을 했습니다. 17년도면은 18, 19, 20, 21 4년 동안 5만 1000km 주행한 거면 만 km 조금 넘게 탄 이제 길나기 시작한 차량인데요. 지금 딱 시즌이 어떤 시즌이죠? 여름휴가 가기 전에 이제 막 준비할 시즌일 것 같은데요. 역시 캠핑 좋아하시거나 좀 와일드한 스포티한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딱일 것 같습니다. 교환 이력이 하나 있는데요. 요 앞쪽에 라디어 소프트 플라스틱 지지대 부분이 교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범퍼하고 요 앞에만 살짝 딱콩 해가지고 요 앞 범퍼 그릴하고 안쪽에 라디어 소프트까지 교체가 됐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이 외에 수입차 사시면 제일 먼저 크게 걱정하시는 부분이 누유일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BMW, 벤츠 누유 말 많잖아요. 요 모델 이제 5년 지났고 5만 km 좀 지나가고 있는데 누유 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완전 올 양호입니다. 미세 누유, 미세 누수조차 한 방울도 체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시고 구매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요거의 가장 키포인트,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옵션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1열의 열선과 통풍, 2열 열선, 듀얼 썬루프, 전동 트렁크, 워크인, 차선 이탈, 사각지대, 전방 카메라, 풀타임 사륜 구동까지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요거를 적재 용량을 보니까 무려 1240리터라고 합니다. 되게 많이 들어가죠. 근데 이게 트렁크 용량만 잰 거기 때문에 아마 2열 시트를 폴딩까지 한다면 훨씬 더 많은 공간을 적재가 가능할 겁니다. 이 차량의 실내 디자인은 솔직히 미국 차들 실내 제일 많이 이쁘게 뽑진 않지만 실내 가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지금 포드 익스플로러 2.3 리미티드 차량의 실내에 들어와 있는데요. 생각보다 엄청 넓지 않나요? 옆으로 굉장히 좀 넓은 게 보이실 거예요. 보통 GLC를 많이 타고 다녀서 그 차랑 실내를 비교하자면 이 옆쪽과 앞쪽에 느끼는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지금 계기판 쪽에 보시면 가운데에서 왼쪽에 보시면 차선이 또또또또또 있는 차선 이탈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핸들 왼쪽에 사이드 미러에도 보시면 사각지대 표시가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HUD가 빠져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빠져 있는데요. 요 점은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신차가가 거의 6천만 원 가까이 되는 차량인데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따지면 근데 GL2와 다른 차량들이랑 놓고 본다면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는 편이네요. GL2는 8천만 원짜리 통풍 시트가 없거든요. 가운데로 보시면 쭉 내려오시면 버튼들이 되게 직관적이에요. 되게 막 이쁘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얘네는 애초에 미국 차, 포드 차에는 이쁘게는 없습니다. 그냥 필요한 것만 뚝뚝뚝뚝 넣은 정말 그런 차량인데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얘네는 이 상징이 이 컬러거든요. 이 약간 에메랄드 컬러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약간 상징적인 컬러입니다. 지금 제가 누른 버튼이 뭐냐면 여기 카메라 버튼이거든요. 요거를 누르시게 되시면 지금 각도가 바뀌시는 게 보이실 텐데, 처음 누르면 전방 카메라가 지금 보이는 거고요. 한 번 더 누르면 전방과 측방까지 모두 다 보여주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후방 카메라도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주차 어시스트 라인도 들어가 있고, 여기를 줌을 조금 당겨서 보여주시면 여기 차 모양 옆에 약간 아우라처럼 뭔가 표시가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 부분이 뭐냐면 측면 혹은 뭐 전방, 후방, 전방, 측방, 전방, 측방, 후방, 측방에 뭔가 사물이 있거나 하면 여기에도 띠띠띠띠띠띠 표시가 또 됩니다. 여기에도 나고요. 여기에도 어시스트 라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차들은 차가 좀 크기 때문에 못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아무 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 혹은 이렇게 감지기들이 여기 표시를 해줌으로써 내가 피차 못 본 부분에 대해 사고를 예방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쭉 마저 내려오시다 보면은 이게 약간 보통 이런 거 되게 조그맣게 해놓지 않나요? 아니 안 보이게 보통 저럴 때 해놓을 텐데 와 딱 타자마자 소니밖에 안 보입니다. 약간 소니 스피커를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쭉 내려오시면 열선, 통풍 시트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무려 3단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이외에는 굉장히 심플해요. 뭐 딱히 꾸미거나 한 건 없고요. 하지만 익스플로러의 강점이 바로 약간 험로라고 해야 될까요? 오프로드적인 성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아까 말씀드렸죠. 풀타임 촬영 구동이라고 들어는 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평지, 산, 사막, 눈길 이렇게 해서 총 4가지의 이제 험로가 표시가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상황에 맞춰서 요렇게 변동을 하시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은 언덕 밀링 방지라고 해야 될까요? 요 차량을 누르면은 계기판이 최저 속도로 내리막길을 가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안전하게 갈 수가 있겠죠. 왜냐면 내리막길 갈 때는 브레이크에서 밟을 살짝 떼면서 가야 되는데 이 떼는 정도에 따라서 가속력이 많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버튼을 눌러서 좀 더 안전하고 편하게 내리막길을 내려가실 수가 있습니다. 썬루프, 듀얼 썬루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통 듀얼 썬루프면은 앞이 좁고 뒤가 넓거나 뒤가 넓고 앞이 좁은 경우가 있는데 이 차량은 앞도 꽤 공간이 나오는 편입니다. 옆으로는 솔직히 많이 넓진 않아요. 요즘 차량처럼 옆으로는 많이 넓진 않지만 그래도 폭은 높이는 그렇게 많이 답답한 사이즈는 아니네요. 자, 그러면 거의 앞면에서는 거의 다 봤고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뭐 전동 트렁크나 뭐 메모리 시트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SUV의 꽃은 2열과 뒷좌석, 트렁크 공간의 적재 공간이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SUV 자체는 차체가 조금 높은 편이죠. 그래서 그런지 좀 더 쉽게 타라고 보통 사이드 스텝이나 손잡이가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차량은 사이드 스텝은 들어가 있지 않지만 여기 B필러에 손잡이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조금 짧은 사람들은, 짧은 친구들은 조금 타기가 조금 한 번은 못 올라오고 손잡이를 잡고 올라가야 되는 점은 좀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점이 헤드룸과 레그룸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레그룸은 거의 한 뼘 정도 딱 나오거든요. 제가 이게 한 15에서 16cm 정도 나오는데 앞으로는 15, 16cm 정도의 넉넉한 길이가 나오고요. 헤드룸도 꽤 넉넉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기대하는 부분은 뒷좌석 적재 공간인데요. 왜냐하면 박스카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천장이 높아서 적재 공간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미국 차 하면 좀 투박하다고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좋은 옵션이 많습니다. 해당 차량은 뒷좌석에서도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고요. 플러스로 따란 보시면 지금 USB 타입 2개와 요 진짜 저 이거 처음 보거든요. 해외여행을 많이 안 가봐서 이런 거 많이 안 봤는데 이걸 보통 전압기가 있어야 되죠. 여기 230V, 150W라고 나와 있는데 그 변압기를 다이소에서 변압기를 사용을 하셔서 여기다 꽂으시면은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옆쪽에 보시면 이 친구는 뒷좌석에서도 독립적으로 에어컨 작동하실 수가 있는데요. 즉 3존 독립 에어컨이 사용이 가능하신 거죠. 운전석, 조수석, 그다음에 2열까지 독립적으로 온도와 바람 세기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올라와 보시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뒤에 썬루프가 크고 앞 썬루프가 좁은 타입 2였는데요. 보시면 뒤가 굉장히 넓은 게 보이실 거예요. 거의 정사각형 비스타리만큼 되게 긴 편이고요. 확실히 좀 답답함이 좀 덜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 가운데 이 필러 부분이 없었다면 좀 더 와이드함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옆이 꽤 좁아서 여기를 왜 더 썬루프를 안 뽑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보통은 이쪽 센터 라인에 송풍구가 있거나 하는데 이 친구는 천장에 들어가 있어요. 카니발처럼 천정에 송풍구가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여기 있으면 좋은 점이 뭔지 알아요? 정수리가 시원해요. 왜냐면 센터 콘솔이나 B필러에 있는 차량들은 얼굴이나 다리만 시원하기 때문에 사실상 요 제일 열받는 정수리는 시원하지가 않은데 이 친구는 정수리까지 시원할 수가 있겠죠? 한번 폴딩을 해봐서
어느 정도의 평탄화가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짜잔! 보이시나요? 제가 어디서 글을 보니까 익스플로러에는 냉장고까지 실을 수 있다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전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냉장고 실리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과는 사이도 멀고요. 뒷트렁크에서 1열 시트 끝까지의 길이도 꽤 길게 나오는 편입니다. 보통 냉장고가 보통 192m까지 되진 않거든요. 보통 190 정도 되는 걸 본다면 충분히 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원룸 이사 가능하겠는데요? 트렁크 한번 같이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플로러 트렁크를 한번 볼 텐데요. 보통은 여기를 이렇게 눌러서 여는 방법도 있지만 키로도 열 수가 있습니다. 되게 신기한 게 보통은 트렁크 버튼을 한 번만 누르면 되는데 이 친구는 2번 누르면 열립니다. 그래서 캠핑 짐을 나르거나 차키는 내가 갖고 있는데 와이프 혹은 남편이 먼저 짐을 실어 간다라고 했을 때 낑낑대고 내려놓고 다시 열 필요 없이 트렁크 키로 차키로 간단히 열어줄 수가 있겠죠. 자, 물론 익스플로러 자체가 트렁크가 크기로도 유명한데 굉장히 크지 않나요? 옆 폭으로도 굉장히 크게 느끼실 거예요. 물론 마지막 3열 같은 경우에는 바퀴 라인 때문에 조금 들어가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2열로만 놓고 본다면 굉장히 와일드한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딱 보시면 안전벨트다. 근데 이 차량은 7인승 차량입니다. 지금 보시면 코일 매트로 덮어 놓으셨는데요. 코일 매트를 이렇게 잠시 열어보면 저쪽에도 시트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요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쪽에 버튼이 있는데요. 어떠세요? 2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직접 폴딩을 해야 되지만 3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버튼으로 조작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3열 시트까지 사용을 하신다면 트렁크 공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레일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적재 공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보통은 7인승으로는 뒷좌석까지 많이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접어 놓으신다면 좀 더 넓게 사용하실 수가 있죠. 보시면 버튼이 4개인데 세 번째만 누를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등받이만 접힌 상태고요. 요 두 번째를 눌러야지만 요게 평평하게 친구들이 들어갑니다. 어떠세요? 불편하게 손으로 할 필요 없이 편하게 버튼만 눌러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뒤쪽에도 보게 되시면 컵홀더와 수납 공간들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상은 제가 SUV로 보여드릴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요런 차량들은 올라가 봐야 제맛이죠. 얘도 머리가 안 닿네요, 천장에. 제가 앉은 키가 작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머리가 닿진 않습니다. 제가 지금 다리를 뻗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다리를 뻗었을 때 엉덩이부터 뒤쪽까지 여유 공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넉넉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적재 공간 크다는 건 들었는데 벌써 감이 안 오셨을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똑바로 섰을 때는 팔을 쭉 뻗어서 여기 끝에까지 닿는 정도였고요. 옆으로 앉았을 때에도 앞으로 공간이 한 뼘 이상 남습니다. 보면은 뒤쪽에도 따로 3열에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스위치? 이 전등 스위치가 들어가 있고요. 3열에도 시트가 있어서 그런지 뒤쪽에도 이 에어 송풍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는 강아지를 키우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좀 큰 강아지들은 안전상 트렁크를 많이 놓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 트렁크는 어때요? 덥죠? 물론 SUV 라인이 다 뚫려 있기 때문에 에어컨 바람이 갈지언정 좀 많이 더울 수가 있는데 이 차량은 2열을 모두 피고 여기에 강아지가 있는다고 하더라도 뒷좌석 쪽에 3열에도 에어 송풍구가 있기 때문에 강아지가 편하게 쉴 수 있겠죠. 전 찾아보니 깔끔하게 타신 덕분이었는지 매트 밑에도 깔끔했고요. 위에 코일 매트까지 덮여져 있으니까 캠핑용품 아니면 많은 짐을 실으실 때에도 차량에 흠집 나실 걱정은 없으시겠죠. 흙먼지가 쌓이더라도 코일 매트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밖에서 세척 가능하십니다.
네, 지금까지 포드 익스플로러 2.3 리미티드 차량을 함께 보셨는데요. 해당 차량은 2017년 4월 등록 5만 1000km라는 짧은 주행거리를 보여주고 있고요. 교환 이력은 딱 하나, 앞쪽에 라디어스 서포트 지지대, 플라스틱 지지대만 교체가 되어 있는 걸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큰 사고가 아니라는 건 이제 감은 오시죠? 아마 앞에 범퍼하고 지지대, 플라스틱 지지대만 교체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누수 전혀 없는 올 양호 차량이니까요. 사가지고 누수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만나보신 차량 3,230만 원의 포드 익스플로러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옆에 있는 흰색 포드 익스플로러 2.3 리미티드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